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 87년도에 32살에 와서 태운 용선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벌써 37년째 태국에서 살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용선 분야, 용선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해운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설립한 용선회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한 10명 정도 되지만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화물 작업을 할 때 하역 인부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 배에서 다 작업하기 때문에. 용선업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물을 운송을 할 때 그 화물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선박을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운송해주는 그런 사업이 용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용선업 분야에 전문가가 없었고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 누구라도 와서 해야 될 분야인데 저걸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외국에 있는 거래업체에다가 다 맡기고 운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도 모르고 그런 분야들을 제가 와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화주들이 굉장히 공이 좋았고 제가 와서 이제 그런 분야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선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했죠. 태국에 무역 거래하는 업체들로서는 저처럼 이렇게 용선업을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몰랐는데 국제 간의 거래는 주로 LC라고 하는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거래를 주로 하는데 신용장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선화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선화증권, Bills of Lading이라는데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수출업자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출 대금을. 그러니까 태국 해운회사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각 은행에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저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태국 은행에서 최초로 우리 회사를 인정을 해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최초로 태국 은행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최초 문을 열게 된 거죠. 또 그런 모든 분야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 우리가 나와서 진출해서 한다면 굳이 한국 사람들하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꿈을 펼치고 싶다, 사업적으로.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떤 분야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문화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당연히 다르죠. 특히 태국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우리는 좀 모든 일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태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죠. 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할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빨리 하고 모든 걸 정확히 해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와서 처음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설립해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게 한계가 오더라고. 이런 한계, 성격의 한계, 또 일하는 비즈니스 한계가 와서 이 코리안 스타일의 운영 방식을 제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달 정도로 혼자서 일을 한번 해봤어. 혼자서. 야, 이게 한계구나. 내가 태국화가 돼야 되겠다. 내가 태국 사람이 되어야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또 태국 사람들하고 성격을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한국 스타일 하면 화도 많이 나고 그런 거 다 참아야 되고 태국 사람들은 절대 화를 내면 관계가 끝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배운 거죠. 회사 오픈한 지가 35년 정도 됐는데 35년 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필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저보다 나이도 좀 많고 이때까지 저하고 같이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참 존경하는 그 직원이 이제 저를 알고 모든 업무를 아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또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많이 설명해주고 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시키고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게 진출할 때 1990년대 임금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이 와서 많이 번성을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신발업계 많이 진출했었는데 태국 정부에서도 임금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특히 IT 산업이랄지 첨단 산업 쪽으로 페이바를 많이 주고 있고 해서 외국에서도 이제 태국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첨단 산업 쪽으로 진출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류 문화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음식부터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젊은이들이 그쪽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리드해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태국도 지금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산업화가 되기는 30년 됐지만은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는 첨단 산업 쪽 분야 많이 커갈 겁니다. 태국에서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 커뮤니티 봉사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 한인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2004년도 12월 26일 날 태국 건국 이래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한 7,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이 됐죠. 그날이 제가 한인 회장을 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인 회장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우리 한인 사회 커뮤니티에 설득을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때다. 같이 십시십다 다 모아서 좀 도웁시다. 설득을 했어요. 쓰나미가 터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우선 급하니 그 당시 탁신 수상한테 연락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도와주겠다. 우선 구급성금부터 전달해주겠다. 제가 수상한테 요청을 했죠. 이거를 전달할 때 이 부분을 태국의 주요 일간 신문에 내주면 내가 가겠다. 수상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 교민들의 이미지를 좀 높여야 되겠다. 2005년도에 해도 한류 문화가 참 확산될 때도 아니고 한인들의 이미지를 좀 이래서 좀 높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구호 물품도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 그 대기업 지사분들 다 찾아다니지 물품도 많이 모아서 전달도 많이 해주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은 대인관계는 서로 정이 통해야 됩니다. 정이 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에 충성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처럼 대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다른 회사보다도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우리가 다 그걸 다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직원들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하고 싶은 그 사업에 무슨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지역 사회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과 실력과 그것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한국 간의 지금 교역량이 한 150억 불 가까이 되는데 태국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교육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활성화하려면 한류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독창적인 아이템이나 산업을 많이 접목을 해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향후 사업 방향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해운 용선 이쪽 분야에 늘 투입이 되고 리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진출해서 사업을 점점 키워가고 늘려가고 태국 직원들과 같이 늘 공유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 회사를 키워나가는 이런 게 우리 저희들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포인트 세워 산 적도 있고 그런데 주변 국가가 보면 이제 이 주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 여러모로 많이 우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또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진출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지금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졸업하고도 바로 참 취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 다니면서 각국의 인프라를 계속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마 자기 눈에 드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보입니다.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고 또 항상 외국인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불교식 인사를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한테 좋은 호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좋은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기 와서 태국 직원들이나 또 살면서 태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정말 편하고 좋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 누구를 봐도 참 좋아 보이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격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그것만 융화가 되고 자기가 맞출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서 용선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저라는 사람은 태국에 와서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너무 태국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저로서는 태국이 제 모국이다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미국, 유럽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구조였지만 지금은 아세안들이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산업 구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저는 아세안이 앞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나라 교민들 보면은 주로 한국에서 관광 오는 분들 위주로 상대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광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또 골프 사업이라든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류 문화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더 태국을 많이 찾아와서 연구도 하고 이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또 한인들이 좀 많이 좀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인 회장활동 할 때면 한 3만 5천 명이 되는데 지금 한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류 문화와 첨단 산업 이런 쪽에 와서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바람입니다.